이번 시간은 CSS3의 멀티 컬럼 디자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SS3는 멀티 컬럼 레이아웃 모듈이 들어와 있는데요. 해당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우선 섹션이 있고요. 매거진 섹션 내에는 헤드라인,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는 본문 내용 콘텐츠인 단락을 가지고 있죠. 이때 크게 두 개의 섹션이 있는데요. 하나는 독자의 시선 방향에 대한 섹션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지, 본문 배열에 대한 섹션입니다. 이 섹션 내용에 행폭이라고 하죠. 행폭이라는 것은 독자가 글을 읽을 때 글의 행의 폭을 말하는데요. 이 폭이 넓어지게 되면 글을 읽기가 불편합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은 글을 읽는데 불편함이 없을 거예요. 적당한 행폭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모바일처럼 화면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한 개의 컬럼 디자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때 큰 무리 없이 내용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데스크탑 화면에서 읽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독자의 시선 방향에 따른 글을 읽을 때 행폭이 길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길게 글을 읽어야 되겠고요. 글을 읽은 다음에는 다시 또 긴 위치를 이동해서 다른 글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독자는 상당히 피곤해지게 됩니다. 이 피곤함을 줄여주고 흐름에 방해하지 않으면서 글을 원활하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디자이너가 해야 될 역할인 것이죠. 그럼 이와 같은 경우에 행폭이 길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단 디자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문을 본다고 생각했을 때 신문의 판형이 크잖아요. 그래서 그 판형을 읽을 때 글에 집중해서 읽을 수 있도록 단을 6컬럼 또는 8컬럼을 나눠서 디자인을 하는데 그 이유가 행폭에 있는 것입니다. 인쇄되는 환경에서의 디자인과 다르게 사용자의 화면 크기가 다양하잖아요. 엔스크린에 대응해야 되는 웹 디자인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폭을 고정시켜 주는 것. 다양한 환경에 대응하기가 어려워질 것이고요. 또 하나의 경우는 뭐냐면 멀티 컬럼 디자인을 적용하는 거예요. 과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작업을 했냐면 플로트라는 걸 사용을 했었죠. 내부에 단락이 1개, 2개, 3개, 4개가 있어요. 이 단락 4개를 만약에 2개씩 배열하려면 2단 컬럼이 되겠죠. 그런 디자인을 해야 될 경우에 단락 요소에 float left라는 값을 주게 되겠죠. float left를 주게 되고 위드 폭을 지정을 합니다. 50%라고 지정을 해주게 되면 이와 같은 형태로 다단 컬럼이 되겠죠. 하지만 단이 구분되지 않죠. 독자는 디자인은 의미 독자는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컬럼과 컬럼 사이에는 간격이 필요한 것이죠. 간격을 마진 라이트 값으로 글자 하나 크기만큼은 좋다고 합시다. 그럼 이제 문제가 생겨요. 레이아웃이 이렇게 흐트러지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했던 것이 클리어픽스였죠. 자,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섹션이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단락 요소의 폭이 50%고 마진라이트가 1EM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죠. 두 번째, 짝수에 해당되는 단락의 경우는 마진라이트 값을 제로로 줘야 됩니다. 제로로 줬을 때 그렇다고 해서 제대로 올라오느냐? 이런 경우가 아니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또 이 퍼센테이지 값을 조정을 해보셔야지 올바로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처럼 상당히 디자인하기 까다롭습니다. 지금 보면은 한 개의 행이 있고 다음 거, 그 다음 내용, 블럭되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 거 볼 수 있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가 과거에는 쉽지가 않았다는 얘기를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child가 아니고 of type이라는 걸 사용을 해야지만 해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단락들 사이에서 짝수한테만 마진 라이트 0을 줘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2단 디자인을 만들었어요. 좀 더 큰 화면에서 보게 되면 2단 컬럼, 그래도 행폭이 길어요.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4단 컬럼을 만들어줘야겠죠. 그럼 또 어떤 고민을 해야 됩니까? 이곳에 와서 퍼센테이지를 바꿔주고 또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4단 컬럼, 제대로 구현이 안 되니까 이 부분의 값을 맞춰보는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다시 큰 화면에서 보게 되면 이제 4단 컬럼이 되는데 이 사이에서도 어때요? 구분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멀티 컬럼 디자인이 상당히 까다롭고 어려웠던 부분이 있던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보다시피 상당히 숙련된 사람일지라 하더라도 쉽게 멀티 컬럼 디자인을 적용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공수가 들어가더라 라는 것이었어요. 그 부분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다시 원점으로 회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이 나왔느냐? 바로 멀티 컬럼 레이아웃이라는 기술이 나왔다는 거죠. 인터넷 익스플로러 10 이상 지원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8, 9 버전에서는 이 현재 기술을 사용할 수가 없죠.
점 알아두시고요. 향후 여러분들이 멀티 컬럼 레이아웃을 사용해 줄 필요가 있게 됐을 때 그때 사용해 보시라고 지금 공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법을 보게 되면 멀티 컬럼 레이아웃 모듈은 이전 CSS 방법보다 상당한 유연성을 제공해 주는데요. 먼저 컬럼 개수 또는 폭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단 주의할 점은 컬럼 카운트라는 개수와 컬럼 위드라는 폭을 동시에 설정하실 때 하나의 값은 오토로 설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 점이 주의할 점이에요. 내용을 보게 되면 얼마나 간단한지 보세요. 매거진 섹션 요소에 컬럼 카운트를 2라고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어떤가요? 바로 이제 2단 컬럼이 되죠. 수정사항이 생겼어요. 3단 컬럼. 아주 손쉽게 2단, 3단이 만들어진 게 보여져요. 1컬럼.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될 수 있겠죠. 그럼 2컬럼이라고 했을 때 저장을 하고 큰함에서 보게 되면 2컬럼이 돼요. 앞서와 다르게 얼마만큼 간단한지 볼 수 있는데 4컬럼이라고 합시다. 브라우저에 보게 되면 4컬럼이 너무 쉽게 구현이 되는 거죠. 이들 컬럼과 컬럼 사이에 보게 되면 간격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조정도 가능해요. 저 부분을 조정하려면 컬럼의 간격 또는 구분선 설정이 가능한데 간격은 갭이죠. 컬럼의 갭을 설정할 수 있고 컬럼의 룰, 컬러, 스타, 위드 보도랑 비슷하죠. 이 컬럼의 룰을 사용해서 구분선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디자인을 해본다면 컬럼 갭 값을 갖다가 2m 만큼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글자 2개만큼의 높이 값이 설정이 되겠고요. 룰에 보게 되면은 컬러, 스타, 위드 값이 있죠. 속경으로 컬럼 룰을 사용한다고 합시다. 컬럼 룰은 1픽셀에 대시드, 파선의 형태로 컬러 값은 다음과 같은 값을 입력했다고 합시다. 그럼 구분선이 생기는 게 보일 거예요. 저장을 하고 큰 화면에서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구분선이 구성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솔리드의 경우는 직선이 되겠죠. 다시 페이지에 와서 세로 고침을 해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직선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글을 읽는데 벽을 쳐줌으로 인해서 독자가 글을 더 읽기 용이하게 만들 수 있겠죠. 이런 경우는 컬럼의 갭이 좁을 경우겠죠. 그러면 페이지에서 세로 고침을 했을 때 보다 독자가 글을 읽을 때 벽을 쳐줌으로써 다음의 글을 혼선에서 읽지 않도록 막아주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의 경우는 좋진 않아 보이지만요. 그래서 적정한 페이지 내에서의 간격 설정, 공간 배치, 그리고 필요하다면 선을 이용한 구분 이런 것들이 디자이너한테 필요한 도구들이 될 수 있는데 이 도구들을 사용해서 독자가 글을 읽기 용이하도록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멀티 컬럼을 사용해 상당히 쉽게 다단계 디자인이 가능하다는 걸 알았는데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화면이 폭이 넓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화면 폭이 좁아지게 되는 모바일 환경에서 어떤 문제일까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런 문제를 가볍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컬럼 카운트 말고 컬럼 width라는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은 일반적으로 480 픽셀을 사용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480의 컬럼 폭을 가지게 돼요. 단위 한 개의 단위인 거죠. 세로 고침을 했을 때 한 개의 단에서 시작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화면 크기가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처럼 단위 2단으로 변경이 됩니다. 컬럼의 값이 폭보다 작아지는 경우에 2단으로 구성이 되겠죠. 보다 작게 구성한다고 한다면 320 설정을 해보고요. 갭을 2em으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저장을 해본 다음에 다시 페이지를 보게 되면 3컬럼이 되겠죠. 그래서 페이지의 폭에 따라서 3컬럼, 2컬럼, 그리고 1컬럼 이처럼 사용자가 보는 환경단에 맞춰서 유연하게 디자인이 적용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속기형을 사용할 때는 컬럼 카운트나 컬럼 위드 값을 쓰는 것이 아니고 컬럼스라고 하는 속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값이 4라고 한다면 이것은 컬럼 카운트가 돼요. 위드 값은 오토가 되겠죠. 보통은 이렇게 하나의 값만 입력하시면 되고요. 320 픽셀을 적용하게 되면 이것은 컬럼 위드가 320이 되는 것이고 카운트는 오토 값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값을 동시에 설정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의 값만 설정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컬럼 카운트나 컬럼 위드 중에 하나만 설정하면 되기 때문에 컬럼스라는 속기형 속성을 쓰는 것이 보다 권장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컬럼에 대한 디자인하는 부분을 봤는데 이 독자의 시선 방향이라는 제목을 위로 올릴 수 없을까? 지금의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 안에서 나는 이 제목을 전체의 제목으로 쓰고 싶은데 이럴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를 위해서 만들어진 기능이 또 있어요. 병합을 하는 컬럼 스팬이라는 속성입니다. 이 스팬 속성을 섹션 내부에 있는 헤드라인에 주는 거예요. 스팬이라는 속성에 런이 기본값이거든요.
넌 대신에 5를 주는 것이죠. 컬럼 스팬 5를 주게 되면 마치 테이블 셀을 병합하는 것처럼 컬럼의 셀을 병합을 하게 되는 것처럼 보여져요. 페이지 로드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독자의 시선 방향이라고 해서 단락들이 정갈하게 유지가 되는 게 보이죠. 화면 크기를 줄여보게 되면 3컬럼, 2컬럼 아주 멋지게 보이고 1컬럼에서도 아주 제대로 보입니다. 여러분이 모바일까지 고려하면서 데스크탑 사용자를 고려하는 디자인을 하는 설계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다음 같은 멀티컬럼 디자인은 과거처럼 플로트를 사용하고 폭을 변경해야 되는 불편함, 클리어 픽스를 사용해야 되는 불편함에서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단,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8, 9 버전에서는 지원이 안 된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상당히 편리하고 좋아진 게 눈에 보이시죠? 사실 잡지 디자인을 하다 보면은 다단 디자인을 많이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과거와 다르게 상당한 유연성을 이 컬럼 기술을 통해 가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진 않아요. 사실 잡지 디자인을 해봤던 입장에서 얘기를 드리면 웹 디자인은 상당히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아직도 배가 고프기 때문에 이 부분을 채우려면 기술의 발전이 더 필요해요. 물론 브라우저의 호환성도 높아져야겠지만 자, 이런 경우에 이미지가 들어간다고 합시다. 어떨지 볼게요. 자, 플렉스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미지가 내부에 피규어를 가지고 있어요. 이 내용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내용을 발췌해서 가지고 왔는데 웹 디자인을 할 때 또는 잡지 디자인을 할 때 디자인의 목적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배치에 대한 이야기, 즉 레이아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지금 보게 되면 이렇게 피규어와 피규어 캡션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디자인은 안 좋아요. 배드 디자인이에요. 라는 거죠. 왜? 독자는 계속적으로 흐름을 방해받게 돼 있거든요. 이런 디자인을 하면 안 돼요. 어떤 디자인이 좋냐면 흐름을 연속성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디자인이 좋아요. 이런 내용인 거죠. 내용을 잘 보시면 좋은데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멀티컬럼 디자인도 결과적으로 유지보수 관점에서 이렇게 이어져서 흐름을 가져가야 돼요. 하지만 과거의 플로트나 포지셔닝을 사용하는 기법 또는 플렉스박스를 사용하는 기법은 박스 자체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연결성을 가지게 하는 글의 흐름을 이어가고자 한다면 멀티컬럼 레이아웃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잡지 디자인에서는 되게 오래전부터 있던 기술인데 아직까지도 웹 디자인의 타이포그래피에서는 상당히 좀 편집 디자인 기술 자체가 좋지는 못한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내용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미지가 있는 경우에서의 디자인을 봅시다. 설정이 됐고요. 페이지를 볼게요. 정갈해 보였던 레이아웃인데 중간에 이제 피규어가 들어와 볼게요. 모바일 뷰에서 페이지 로드를 하게 되면 아주 잘 보이죠. 내용이 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화면 크기를 키워보겠습니다. 키워보니까 피규어가 원 컬럼일 때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투 컬럼으로 가게 되면서 이와 같이 끊어진 듯한 느낌이 보이긴 해요. 아무래도 박스로 구성되어 있는 디자인이다 보니까 이미지가 잘린 형태로 보이는 거죠. 물론 이미지가 조금 달린다고 해서 내용을 읽는데 큰 방해를 받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점들이 있다는 것은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플렉서블하게 이미지의 크기가 변경됨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배치가 될 수 있어요. 약간 어색해 보이지만 그렇다고 독자가 글을 읽는데 큰 방해를 받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하단 컬럼 디자인이 나오게 되면 이와 같은 형태로 독자가 내용 컨텐츠를 읽을 수 있다. 그 점에 대해서 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알아본 내용은 문법적으로 위와 같이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